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권영석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공기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주제는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조차도 정의 내리기 어려운 주제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작년부터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서관에서 상대성 이론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저는 우주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7학년 때 인물열전을 하면서 저는 그 주제에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학년 프로젝트 주제를 정할 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할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은 언제부터 생겨났냐는 점입니다. 많은 설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다는 이론인데요. 빅뱅을 통해서 원자나 소립자 같은 입자들이 생겨났고, 그런 입자들이 모여서 행성이 되고, 행성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은하가 모여서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모여서 지금의 우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빅뱅 이전, 즉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혼자 있다면 저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과의 거리를 통해서 공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시간과 공간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아인슈타인과 뉴턴입니다. 뉴턴은 처음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면서 우주 역시도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1초는 누구에게나 1초로 보이고 1m는 누구에게나 1m로 보인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존재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는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은 지구가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시공간이 움푹 파이면서 생기는 미스테리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도 이 시공간의 왜곡을 따라 휘게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개기일식 때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상으로 놓였을 때 태양 뒤에 있는 별이 태양 질량으로 인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현상을 관측하며 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이 시간은 중력과 속도의 영향을 받는다고도 말했는데요. 중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가고 물체가 빠른 운동을 하면 그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세지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공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우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천체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우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력을 통해서 이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간이 거의 시간이 거의 멈춥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인데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는 자신의 딸을 지구에 냅두고 그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으로 우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우주여행을 갔다 오니 자신은 나이를 거의 먹지 않았지만 자신의 딸은 90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쿠퍼가 나이를 거의 먹지 않았던 이유는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 가서 쿠퍼는 시간을
쿠퍼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갔고, 게다가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인지라 더욱더 시간이 느리게 가면서 쿠퍼는 나이를 거의 먹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우주 여행이 발달되고 자유로워진다면 저는 블랙홀 근처의 행성으로 가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 시간과 공간이 심리적 주관적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7학년부터 10학년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재밌는 답변들도 많아 분석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자의 기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다르게 느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주제를 공부하면서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림도 못 그리기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꾸준히 써야 하는 일지와 자료집도 너무나 피곤했는데요. 그때마다 멘토 선생님과 저의 전시물을 도와주신 민혜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정신 차리고 이 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담임 선생님께는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은 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던 저를 반성하고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결합으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삶을 이 세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제가 지은 시를 낭독하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공간.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공간은 세상과 연결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느끼지요. 영혼과 육체가 만나야 사람이 되듯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공간을 기억으로 붙잡아 내 영혼에 물들게 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지요. 공존과 조화로 이루어진 광활한 시공간 속에서 나와 다르지 않은 우주, 나와 다르지 않은 자연, 나와 다르지 않은 타인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자신만의 꽃으로, 시공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